영광스러운 항일혁명을 승리로 이끄시어 자국광복을 이룩하신 만고의 영웅 김일성 장군, 위대한 소령님께서는 민족의 정동원으로 광복대업을 이룩할 때 대한 우리의 로선에 따라 1940년대 전반기 전민항쟁의 불길이 온 강토에 세차게 타올랐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회고하시었습니다. 전민항쟁으로 일제를 타도하자면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인민을 정치적으로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민항쟁 방침을 독자적인 노선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실무적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한 것은 중일전쟁이 일어난 다음부터였다고 봅니다. 전인민적 반일항전 문제를 가지고 백두산 미룡에서도 회의를 했고 처수탄과 신웅에서도 회의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백두산에 나와 있을 때 북선 반일인민 유격대를 조직할 때 대한 구상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간백산이 꾸려진 강습소를 통하여 지방 조직들에서 단련된 사람들을 뽑아다가 전민항쟁에 필요한 지도 핵심들을 많이 길러내는 한편 북부지대를 비롯한 국내의 여러 곳에 반군사 조직들을 더 많이 내오고 그것을 확대 강화하는 데 큰 힘을 넣었습니다. 국내에 파견된 우리의 정치공작원들은 도처에서 노동자 돌격대와 생산유격대를 조직하였습니다. 호소문은 전민항쟁 호소문이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최후결전의 날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는 전민항쟁을 위한 작전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때에 조선지대의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모임에 참가한 모든 지휘관들은 전체 인민을 반일 항전에 동원하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며 우리 자체 힘으로 조국 광복을 이룩하자는 나의 제의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하였습니다. 일본 놈 지하에서는 더는 못 살겠다. 김일성 부대가 쳐들어올 때 우리도 들고 일어나 내 놈들에게 철수를 내리자.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오가는 관부 연락선 천정에 조선 독립대장 김일성이라는 글발이 발견되어 일본 관원들이 떠들던 때가 바로 이 무렵입니다. 이 시기 한 반일애국 단체는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에게 보낸 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이 항변했습니다. 첫째, 우리들은 조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영예로 생각하며 그의 책임을 완수할 것이다. 둘째,
우리들은 피와 땀의 최후 한 방울까지 민족의 영예를 위해 바칠 것을 선언한다. 셋째, 정부가 우리들 3천만 민중이 요구하는 것을 듣지 않는 한 결사적인 투쟁을 할 것을 결의한다. 넷째, 우리들은 동포를 위해서만 살고 있는 것이다. 수단 투사와 일치에 단결하여 목조관세로 돌진할 것이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민심만 준비되면 그 어떤 대사든지 다 치를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작한 데 기초하여 우리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과 그에 배합한 전인민족 봉기, 배후연합작전으로 조국 광복의 위협을 이룩할 때 대한 조국 해방 3대 노선을 내놓았습니다. 전민항쟁 준비를 다그치는 데서 중요한 것은 국내 항쟁운동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실현할 수 있는 영도기관을 꾸리는 것이었습니다. 실내로 김정숙이 조직한 연사지구 당연회를 들 수 있습니다. 지구당연회는 자기 산하에 여러 지역 당 소조를 두고 있었으며 이 당 소조들을 통하여 각지의 조국 광복회 조직들과 전민항쟁 조직들을 지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정치군사 활동에 의하여 1940년대 전반기 국내에서는 전민항쟁 세력이 급격히 장성하였습니다. 1942년 일제가 탐지해낸 국내 반일지하 조직만 해도 180여 개나 되고 조직적 역량이 50만이 넘는다고 하였습니다. 적들에게 노출되지 않은 조직까지 합치면 그 수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 많은 투쟁단체들은 조직 명칭 자체를 우리와 직접 연결시켜 달기까지 하였습니다. 평양 일대에는 조국해방단이라는 항쟁 조직이 있었습니다. 나의 사촌동생 김원주가 들어있던 조직입니다. 조국해방단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해방작전에 합세하여 무장폭동을 일으킬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던 항쟁 조직이었습니다. 부려불굴의 병영투사 김종숙 동지께서는 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봉산 출신의 유학생들과 연계 밑에 리인모를 일본에 파견하시어 봉우 동경과학생 친목회 성원들에게 백두산 바람을 불어넣게 하심으로써 반일 애국단체로 되게 하시었습니다. 오사카에는 공학생들로 된 충성회라는 조직도 있었습니다. 우리 혁명은 조국 해방의 대사변을 앞두고 전민을 빈틈없이 준비시켰습니다. 이것이야말로 1940년대 전반기 우리 혁명 발전의 새로운 모습인 동시에 덕출한 성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제와의 최후 결전을 준비하던 시기에도 여러 차례 국내에 나오신 위대한 소령님께서는 대일작전과 관련하여 정치공작원들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시는 한편 전민 항쟁 역량을 조국해방작전에 철저히 준비시키도록 하시었습니다. 이리하여 북부조선 일대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항쟁 조직들은 파업과 대업, 폭동과 파괴 등 각종 형태의 반일 반전 투쟁을 벌여 일제의 전시 생산을 파탄시키고 침략전쟁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습니다. 제주도의 한 비행
전쟁장에서 있은 조선인 노동자들의 폭동에 대하여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0월 파트에 있는 일본 공군기지에 심한 파괴를 초래하였다. 142명의 일본인 비행사들과 기술인원들이 죽었으며 200명이 화상 부상을 입었다. 2개의 휘발유 조장 탱크와 69대의 비행기도 파괴되었다. 위대한 소령님께서는 항일혁명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줄다름치던 1940년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안겨준 것은 혁명의 2세들이 태어난 사실이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회고하시었습니다. 김정일 동무를 민족의 용도자로 키운 것은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의 조사들이 그를 향도성으로 내세워 주었으며 백두산의 종기가 그의 기계로 되었습니다. 김정일 동무의 생가가 있는 골짜기를 서백수거리라고 부릅니다. 서백수거라는 사람들의 발길이 잘 미치지 않는 천고의 밀림이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의 소재지로서는 명당 자리였습니다. 김정일은 1942년 2월 16일 새벽에 백두미령에서 태어났습니다. 김정일의 출생은 우리 일가로 볼 때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대경사였습니다. 나와 김정숙은 청포성이 울부짖는 가열한 전장에서 조선의 남아로 태어난 김정일의 장래를 뜨거운 마음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동무들은 백두산에서 또 한 사람의 장군감이 태어났다고 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대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혁명의 새로운 세대가 항일의 불길 속에서 태어나 백두산의 이깔처럼 싱싱하게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조선혁명의 양양한 전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일 동무를 백두산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항일혁명의 산하라는 뜻이며 민족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항일혁명 투사들의 품에서 인생의 첫걸음을 떼고 그 품에서 우리 혁명의 향도성으로 솟아오른 조선의 아들입니다. 김정일의 출생을 공동의 경사로 받아들이고 그를 사심없이 보살펴주는 전우들의 진실한 모습을 통하여 나는 우리 일가를 위해 바치는 그들의 사랑이 대를 이어가며 계속되는 참다운 사랑이라는 것을 가슴 뜨겁게 느끼었습니다.
김정일이 어려서부터 대가 바르고 배짱이 센 품성을 지닐 수 있은 것은 가장 정의롭고 신념이 강한 조사들의 품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발지산의 아들로 태어나시어 보연에 저른 옷을 입으시고 군대밥을 드시며 덜격구령 소리와 함께 성장하신 경의하는 김종일 장군님의 인생은 첫 시작부터 남다른 것이었다고 항일혁명투사 전순희 동지는 말합니다. 김정일은 어려서부터 군대를 몹시 따르고 군인들의 세계를 동경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전우들은 김정일만 만나면 군모부터 씌워주곤 했습니다. 어떤 동무들은 김정일에게 선물하려고 적구공작을 하면서도 나무곤청을 깎았습니다. 김정일이 갓 태어나자 김정숙은 그에게 나와 자기 군복을 줄여서 지은 옷을 입히었습니다. 여대원들이 자투리 저원들을 모아다가 그에게 정무의 포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김정일은 저국이 해방될 때까지 그 정무의 포단을 덮고 지냈습니다. 사령관의 아들이 정무의 포단을 덮고 지내는 일이 얼마나 가슴에 맺혔던지 해방 후 림춘추는 중국 동북지방에 가서 사업하다가 저국에 나올 때 모포 500장을 사다가 나와 김정숙에게 선물하였습니다. 언제인가 림춘추가 적구에서 달갈까지 수십 알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제 한몸 건사도 하기 어려운 사지판으로 무전기를 짊어진 사람이 달갈 보따리를 들고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김정숙과 김정일을 위하는 그의 거결한 진정에 감복하였습니다. 서부대 공작을 나갔던 기밀이 무거운 쌀자루를 메고 기지에 돌아와 김정숙이를 만났습니다. 자기는 동강냉이만 먹으면서도 쌀자루를 메고 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류경수도 후방부에서 쌀을 조금씩 공급해주면 김정숙이한테 맡기고 가면서 꼭 밥을 대접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누구나 다 배를 걸던 때였지만 많은 동무들이 자기 몫으로 차려지는 빵을 조금씩 아껴두었다가 김정숙이한테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김정일의 유년 시절은 군복을 입은 사람들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그는 집안 어른들한테서 받지 못한 사랑을 나의 전우들한테서 받았습니다. 김정일이 어린 나이에 비해 정신적으로 저숙한 것도 빨치산의 물을 먹으며 자랐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빨치산들이 지니고 있던 고결한 감정 정서는 풍만한 자양이 되어 그의 넋 속에 그대로 흘러들었고 백두산의 맷뿌리처럼 억센 그들의 기질은 그의 남아다운 성격에 피와 살을 보태주었습니다. 동무들은 내가 김정일 동무를 후계자로 기원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 기초는 김정숙이 쌓아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경애하는 김종일 장군님께서는 일찍이 항일의 여성 영웅이시며 백발백중의 명사수이신 김정숙 어머님의 수라에서 뛰어난 사격수를 도둑하셨을 뿐 아니라 어머님께서 지어 불러주시던 자장가의 구절구절을 심장 깊이 새겨 안으시며
미래의 위대한 향도성으로 강철의 용장으로 성장하시었다고 항일혁명 투사 김옥순 동지는 뜨겁게 말합니다. 준엄한 항일의 격전장에서 백절불굴의 영맹과 슬기를 키우시며 백두산의 명장으로 자라신 경애하는 김종일 장군님의 오랜 시절을 감회 깊이 말하고 있는 항일혁명 투사 리종산 동지. 싸움은 언제나 준엄했습니다. 적들은 우리 혁명의 사령부를 해치려고 악을 쓰며 달려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적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눕히시며 사령관 동지를 보유하신 김정숙 어머님의 그 불굴의 모습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소령결사옹의 신념을 1100배로 가다듬고 나셨습니다. 항일혁명 투사 리을솔 동지는 어버이 소령님께서 생전에 우리 일꾼들에게 자주 들려주시던 잊지 못할 이야기를 전해가고 있습니다. 어버이 소령님께서는 백두산에서 태어나 꿰진 옷을 입고 자란 김정일 동무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고생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하시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린 시절 학교에 다니실 때에도 군인용 전투 가방을 메신 수수한 옷차림에 고무신을 신고 다니시었으며 어버이 소령님께서 조밥을 드시면 함께 조밥을 드시었습니다. 김정일은 부모의 사랑을 한창 받아야 할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어린 시절을 쓸쓸하게 보내고 있을 때 부모와 친척들을 대신하여 그를 육친의 종으로 보살펴준 사람이 바로 리을쌀과 같은 나의 전우들이었습니다. 우리 혁명의 대가 굳건한 것은 김정일 동무가 항일혁명의 불길 속에서 나서 자란 민족의 영수이기 때문입니다. 기밀이 늘 김정일 동무처럼 수령께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충신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면 최연은 김정일 동무처럼 인정미가 풍부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진우는 김정일 동무처럼 부비의 담력과 뛰어난 지략을 소유한 영장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기밀, 최현, 어진우와 함께 림춘추는 김정일 동무를 우리 당과 국가의 수위에 추대하는 데서 선구자의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림춘추는 김정일 동무처럼 혁명 선배들을 존대하고 혁명 전통을 열렬히 옹호하는 사람은 없고 김정일 동무와 같은 위대한 사상의 대가, 영도의 대가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항일혁명 투사들이 김정일 동무를 나의 후계자로 한사코 추대한 것은 그에게 인간적으로 매혹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일 동지는 비상한 탐구력과 정력을 가지고 사상리론 활동을 벌여 우리 당의 주체 사상을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 사상으로 빛내어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쓴 글들을 거의 다 읽어보는데 그의 글에는 언제나 심오한 철학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철학 논문들을 읽어도 보고 그에 대한 평가도 하였지만
만점으로 평가한 논문은 김정일 동지의 논문이 처음입니다. 김정일 동지는 뛰어난 철학가 정치가이며 다재다능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현 시대의 으뜸가는 사상리론의 영재일 뿐 아니라 비상한 조직적 수완과 혁명적 존재력을 지니고 일단 결심한 문제는 완강한 투지로 실천하는 실천가입니다. 내가 바라고 걱정하는 문제들을 풀고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도덕의리, 이것은 후계자가 갖추고 있어야 할 첫째가는 표징입니다. 그리고 높은 자질과 영도 풍모를 지닌 신력가만이 수령이 개척한 혁명기업을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빛내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수령의 사상 체계와 영도 체계를 확립하는 데서 김정일 동무가 발휘한 비범한 수완과 혁명적 원칙성, 수령의 로선과 구상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데서 그가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정력, 거결한 충성심과 효성에 경탄하였으며 김정일 동무야말로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주체의 혁명 위협을 대르려 끝까지 향도하고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영도자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정일 동무와의 접촉을 통하여 항일혁명 투사들은 그가 지니고 있는 수령에 대한 무한한 중요심과 도덕의리,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적 복무정신,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선열들이 개척한 혁명기업을 대르려가며 끝까지 완성해가려는 불굴의 의지와 신념을 따라 배우게 되었으며 김정일 동무야말로 자국과 민족의 장래 운명을 책임적으로 훌륭히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라는 것을 한결같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을지산의 아들로 태어나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 속에서 수령의 후계자가 되고 민족의 용도자가 된 김정일 동무의 위협은 앞으로도 필승불패할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를 격렬하고 저국을 해방하기 위한 최후결전의 준비는 히틀러 독일이 패망한 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저국 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쳐 나갔습니다.
이탈리아의 패망이 독일의 패망으로 이어졌고 독일의 패망이 일본의 패망으로 이어지게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한때 그렇게도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던 파쇼 세력은 동서방을 무대로 하여 무도매로 가는 이어달리기를 하는 셈이었습니다. 이제 그 계주봉을 일본이 받아줄 참이었습니다. (1945년 8월 9일) 소련은 일본 군대와 교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전날 나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저국 해방을 위한 총공격전을 개시할 때 대한 명령을 하달하였습니다. 위대한 소령님께서는 38선 이북 전역에 파견되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부대장들과 정치위원들을 직접 임명하시고 전체 지휘관 병사들에게 열렬히 호소하시었습니다. 간악한 일제 식민지 통치를 정식시키고 조국 광복의 역사적 여부를 성취하자.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항일전의 최후 승리를 위하여 총진군하자.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일시에 적의 국경 요새들을 돌파하고 경원, 경웅 일대를 해방하였으며 웅기 방향으로 전과를 확대하면서 국내의 넓은 지역을 해방하였습니다. 국민무장대는 각도의 모든 지역들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들은 일제 침략군과 헌병, 경찰기관들을 습격 소탕하면서 진격해오는 인민혁명군 부대들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처럼 오만하고 포악하고 검질린 일본이라는 강적이 손을 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항복은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방은 15성상이나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강력한 군사적 타격을 안겨 그것을 밑뿌리째 뒤흔들어 놓은 조선인민혁명군과 각계각층을 망라한 전민항쟁 역량의 총동원으로 이룩되었습니다. 일본의 패망은 우리의 선대들이 눈을 감으면서도 바라던 염원이었고 우리민이 수십 년 동안 무서운 고통과 희생을 당하면서도 피를 물고 줄기차게 토바온 항쟁의 정착점이었습니다. 일본의 패망으로 하여 우리 조국과 민족 앞에는 희망찬란한 재생의 길, 봉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일본의 항복과 더불어 반파쇼 역량의 승리로 종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숙적이 항복문서에 서명하고 패전의 슬픈 고배를 마실 때 우리는 항일혁명에서 승리하고 민족해방혁명의 사역사를 창조한 주인공들이 되어 군함을 타고 귀국의 길에 올랐습니다. 훈련기지에 떨어졌던 여대원들은 그해 11월 말경에 자국에 돌아왔습니다. 어린 김정일도 여대원들과 함께 자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종숙은 전화로 나에게 도착 보고를 하였습니다. 일행은 안길, 최춘국, 박영선을 비롯한 청진 파견저 성원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건당, 건국, 건군의 3대 과부를 위한 대중공작을 정열적으로 벌려나갔습니다. 김정숙은 청진제철소와 거무산 세멘토 공장, 불용야금 공장을 비롯한 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교육 문화기관들도 살펴보고 각계각층 군종들과의 정치 사업도 하였습니다. 그가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는 노동자, 농민, 사무원, 가정부인들과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책임 일꾼들뿐 아니라 나어린 중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청진 시민들이 그때 김정숙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고 합니다. 세길신문은 일면에 김여사의 반생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혁명활동을 크게 보도하였습니다. 나도 평양에 입성한 다음 날부터 전우들과 함께 건당, 건국, 건군의 3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우리는 야단스러운 환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건당, 건국, 건군의 기초작업이나 해놓고 저국인민들에게 인사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공장, 농촌, 가도에 내려가 인민들을 만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무실과 숙소에서 전우들과 침식을 같이 해가며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만나 국사를 의논하였습니다. 림춘 저는 내가 거처하고 있는 집으로 형록 삼촌을 데리고 왔습니다. 삼촌은 나를 만나자 얼마나 고생했나 하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이역의 하늘 밑에 무주고혼이 되어 누워있는 혈육들 생각에 목이 메이는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형록 삼촌과 온 밤 회포를 풀었습니다. 나는 당을 창건한 다음 10월 14일에야 저국인민들에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내가 연단에 나설 때 군중들의 함성과 환호성은 고조에 달하였습니다. 당시의 신문 평양민보는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평양의 역사가 기포 4,000년, 인구가 적지 않아 40만이라 하라니 일찍이 이와 같이도 많은 사람이 모인 일이 있었던가, 이와 같이도 뜻깊은 모임을 가져본 일이 있었던가. 회종을 감동케 한 것은 조선의 위대한 애국자 평양이 나온 영웅 김일성 장군이 여기에 참석하여 민중에게 반갑고도 열렬한 인사와 격려를 보낸 것이다. 조선 동포가 가장 숭고하고 거대하던 영웅 김일성 장군께서 그 늠름한 용자를 한 번 나타내니 장내는 열광적 환호로 숨막힐 듯되고 거의 전부가 너무 큰 감동 때문에 소리 없는 울음을 울었다. 인파 속으로 어떻게 비집고 들어왔는지 행사가 끝난 다음 추석단에서 내려와 삼촌 어머니를 만나던 생각을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곤 합니다. 그날 오후 나는 삼촌 내외와 함께 만경대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는 길로 해서 가지 않고 수나강 나루토의 승용차를 댄 다음 배를 타고 고향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을로 들어설 때 나를 맞아주던 다둥이 방치 소리와 만경봉의 타박소리 향기를 나는 잊을 수 없습니다. 고향 집들에게 들어설 때 가슴이 막 설레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큰 광장처럼 넓어 보이던 뜰락이 손바닥만해 보였습니다. 눈에 익은 처녀를 바라보는 순간 오래간만에 맛보게 되는 고향의 향취에 그만 목이 꺽 메이는 것 같았습니다. 부선 발바람으로 달려나온 할머니, 나를 만나자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다 두고 혼자 왔느냐, 같이 오면 못 쓴다더냐 하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남리 사람들은 다 우리 집에 모였습니다. 내가 귀향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단리와 초자섬에서도 사람들이 떼를 지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고향집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향집은 거도를 뜯어놓고 문도 채 달지 못하고 지내는 형편이었습니다. 채 마르지 않은 구들에는 밀집과 볏집을 깔고 그 위에 몽석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제 집에 와서야 왜 남의 집에 가서 자겠습니까? 나는 우리 집에서 자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방이 됐으니 아버지 어머니의 산소도 옮겨야겠다. 그날 밤 할머니가 꺼낸 화제였습니다. 할머니, 그보다 먼저 찾아야 할 은인들이 있습니다. 연포리 조막집에서 아버지를 빼돌린 황씨와 가등령의 전주 김씨 노인, 척한에 걸린 나를 사경에서 구원해준 저씨 노인을 찾아낸 다음에야 전유도 하겠습니다. 잘 생각했다. 그러면 양지천의 아버지도 좋아할 게다. 아버지 어머니는 갔지만 그 대신 정일이가 태어나서 집안의 대를 잇게 되지 않았니? 저국 땅에서 서무해만에 맛보게 되는 만경대의 밤은 참으로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인류의 생활에 미증유의 대흔적을 남기고 세계 정치 지도의 변화를 일으켰던 20세기와 더불어 흘러온 나의 한 생은 그대로 우리 자국과 민족이 걸어온 역사의 척도이다. 그 길에는 기쁨과 성공만 있은 것이 아니었다. 뼈를 내리는 슬픔과 희생도 있었고 심한 우여곡절과 난관도 많았다. 애국의 녹슨 10대의 그 시절의 나로 하여금 배일의 함성을 외치게 했고 적들의 추적을 피하는 아슬아슬한 지하투쟁도 체험하게 했다. 항일의 기치 높이 백두 밀림에서 풍찬 노숙하며 광복의 그날을 믿어 눈보라 말리 혈전 말리를 헤쳐야 했고 수십 수백 배나 되는 강적과 맞서 힘겹게 고군분투해야 하였다.
하면서도 분열된 조국의 운명을 건지려 몇 밤을 지샜고 인민의 나라를 세우고 지키던 나날에는 또다시 형언할 수 없는 재난과 불행을 뚫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나는 이 길에서 한 번도 물러서거나 주저앉지 않았다. 파란만장의 인생 항로에서 내가 길을 잃지 않고 꿋꿋이 살고 싸워나갈 수 있은 것은 오로지 동지들과 인민들이 나를 진심으로 믿고 도와준 덕이었다. 이민위천,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이것이 나의 지론이고 좌우명이었다.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믿고 그 힘에 의거할 때 대한 주체의 원리야말로 내가 가장 숭상하는 정치적 신앙이며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한 생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게 한 생활의 본령이었다. 우리 조국의 영성 번영하며 만민이 그 최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이 나라를 위해 일신을 초기와 같이 바쳤던 동지들의 생각이 간절하고 모습들이 갈마도록 잠 못 이루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아, 항일혁명의 나날, 자신께서 겪으신 고생과 수고도 참을 수 없었던 마음속의 아픔과 깊은 상처도 다 묻어두시고 언제나 동지들의 수고와 공적을 일일이 헤아리시며 역사에 새겨주시고 빛내어주시는 위대한 인간, 위대한 스승, 위대한 사랑의 화신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 소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은 동지로 시작되고 동지로 전진하며 승리해왔다고 하시면서 동지들과 함께 혈전의 사선을 뚫고 외치며 부르시던 노래도 친히 들려주시니 어버이 소령님의 혁명적 동지의 그 숭고함과 의리의 고결함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험난하다 해도 시련의 고비 넘으리 불바람 휘몰아쳐도 생사를 같이 하리라 천근저가 살 수 없는 동지의 한없는 사랑 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우러러 진정 동지를 위해 사시고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시는 오보이 소령님이시기에 화전과 오가자에서 뜻을 같이 하던 터두의 동지들, 적의 흉탄을 한 몸으로 막았으며 사령부를 결사옹이한 대원들, 단도대에 피를 뿌리면서도 광복의 날을 그리며 웃으며 떠나간 도사들, 비록 그들은 없어도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 어버이 소령님께서는 국내외의 모든 항일혁명 유가족들과 그의 자손들, 지어 연고자들까지 몸 가까이 불러주시며 크나큰 사랑과 행복을 안겨주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흉령의 길에 아직 냄새 변치 말자 한 별을 우러러 보내 투쟁의 첫걸음을 달리 떼었어도 정당에는 우리와 한 길을 걸었던 수많은 애국지사들도 오늘은 우리 곁에 없다. 세대가 바뀌어 혁명의 노투사들도 하나둘 가고 새로 자란 세대가 우리 혁명의 중진으로 되었다. 이제는 김종일 비서가 나의 사업을 많이 대신해줘 어느 정도 짬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시간이 있는 대로 한두 줄씩 적어놓게 되었다. 나는 항일혁명 투사들을 만나면 우리가 김종일 동무를 잘 도와주자고 호소하곤 합니다. 그는 만민의 지지와 총애를 받는 인민의 영도자입니다. 영도자가 있고 핵심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김종일 동무가 영도하는 조선혁명의 미래는 저 푸른 하늘처럼 밝고 창창합니다.